자, 3월 6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그 타이타닉 모형, 일단은 기본적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고서 뭐 별다른 특별한 전처리 없이 그냥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AUC 값이 이제 90 정도 나와서 꽤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높일 수 없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갖고 데이터 전처리를 좀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끄집어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우리 써본 적은 있는데 많이 안 썼던 패키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리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이게 정규 표현식 처리 패키지예요. 자, 패키지 가져왔고요. 데이터 똑같이 가져왔어요. 카테고리 타입으로 설정한 거는 어제랑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다시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전 처리를 위해서 하나 복사를 했어요. 데이터 전 처리를 하는 동안 원본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할 목적으로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이예요. 자, 우리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나이가 생존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분명히 생존자의 평균 나이와 사망자의 평균 나이는 달랐을 겁니다. 근데 어저께는 그냥 무조건 평균 나이 결측치에 대해서 무조건 평균 나이를 다 때려박았어요. 과연 이게 맞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평균보다 이 사람의 종속 변수를 확인해서 생존자라면은 생존자 평균 나이를 넣어주고 사망했다면은 사망자 평균 나이를 넣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생존 여부랑 나이로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를 걸어서 생존 여부에 따라 각각 평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망자 평균 나이는 30.5살이고 생존자 평균 나이는 28.9살이래요. 근데 나이값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존재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정수로 바꿔 줘야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가지고 반복을 돌렸어요. 지금 종속 변수 값, 사망 생존 여부가 지금 인덱스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프린트 i라고 하면은 0이 떨어지겠죠. 그럼 반복문으로 log 인덱스의 값이에요. 인덱스의 일련 번호가 아니라 인덱스의 값을 기준으로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죠. 인덱스로 반복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덱스 값이 i인 항목의 나이 값을 가져왔습니다. 프린트 min age를 출력을 해봤더니 잘 가져와요. 잘 가져오니까 이거 라운드 해야지. 소수절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생존 여부 값이 i인 거. i가 지금 여기 0일이니까 요 조건과 and
데이터 프레임의 나이가 결측치인 거. 자, 요거 하나만 먼저 테스트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인시로 하나 만들어서 일단 여기를 0으로 넣어볼게요. 엔드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별로 이 조건에 맞는지 틀린지가 떠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 처음 할 때, 데이터 선택할 때, 원본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가 트루 페일스로 바꾸면 거기에서 트루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려낼 수 있다는 거 봤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여기다 걸되 반복문 아니니까 이걸 i로 넣은 거예요. 이게 표현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위주로 접근을 할 건데 일단 인덱스의 조건이 이 표현식에 맞는 애들이야. 이 표현식에 맞는 애들 중에 나이만 뽑아와. 이거를 이 조건이 맞는 애들에 대해서 결측치를 채웁니다. 아까 만든 평균 나이로. 프로그램적인 기교가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결측치 없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데이터 분석했을 때는 객실 번호 같은 경우는 이게 값이 너무 주먹구구처럼 제각각인 것처럼 보여서 데이터를 그냥 버리고 갔어요. 자, 근데 이제 해즈 캐빈이라고 하는 명목형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거는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일이 반복 돌렸어요. 객실 번호에 대해서 콜백 함수를 하나 어플라이, 적용시킵니다.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데이터 타입이 플루트면, 그러니까 뭔가 값이 존재하면 객실 여부가 있으니까 1로 설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객실이 없다고 0으로 설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밸류 카운트를 걸었더니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제 객실 번호가 플루트 타입이 아닌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봅시다. 아, 그쵸, 케빈. 플루트가 아닌 애, 플루트 타입인 게 0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1.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은, 타입의 np.nan을 걸면은, 얘가 데이터 타입의 플루트예요. 결측치가. 결측치의 데이터 타입이 플루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플루트라 함은 해당 값이 결측치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객실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0. 그렇지 않으면 객실이 있으니까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실 없는 사람이 1014. 그 다음에 객실이 있는 경우가 295로 떨어졌어요. 이게 생존 여부에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자, 객실이 없을 경우에는 69%가 사망을 했는데, 객실이 있을 경우에는 61%가 생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변수인 거죠. 그래서 해즈 캐빈이라는 값을 이제 변수에 넣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보면은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와 같이 탑승했는가랑 부모 자식과 같이 탑승했는가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결합을 시켜서 가족 구성원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 플러스 부모, 자녀, 플러스 본인 해서 가족 구성원 수를 구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값이 1이면 혼자 탑승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혼자 탑승했는지 여부도 같이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 age 같은 경우에 my count plot df에 age 걸고 hu는 survived 걸어보면은 히스트로 가야겠다. 자, 분명히 유의미한 구간이 있죠. 자, 근데 지금 이게 구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구간이 너무 크잖아요. 물론 우리가 저거를 걸어줄 수는 있겠죠. 그 빈스를 걸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나이를 그냥 이대로 쓰기에는 값의 구간이 너무 커요. 분명 생존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구간이 있지만 아직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망자 평균 나이로 걸었을 때. 결측치 정제 후 데이터 분포 확인. 자, 밑에 있는 거를 좀 끌어올게요. 나이 처리할 때 그냥 일괄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생존을 결정하는 구간을 좀 봤더니 대충 10살, 12살, 14살, 16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간이 좀 나눠지네요. 구간수를 좀 줄이고 싶었어요. 이 구간수를.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을 줄이는 게 나을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빈스를 설정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자, 나이의 구간 수를 변경해 본 거예요. 자, 일단 빈즈를 3 정도 줘볼까요? 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간수가 너무 작아요. 이거는 뭐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이것도 아니고 4 5. 자, 지금 여기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을 봤을 때 사망자가 더 많아요. 자, 구간을 5로 나누니까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많은 구간이 생겼어요. 6. 또 구간이 있고요. 7. 아직도 그런 구간이 있고 8. 자, 구간을 지금 5, 6, 7, 8로 가는 와중에 5, 6, 7, 8로 가는 와중에
계속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많은 구간수가 바뀌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더 크게 여기서 더 크게 쪼개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쪼개도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다섯 개 구간부터 구간수를 늘려가면서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본 결과 다섯 개 구간 이후에 생존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구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다섯 개를 넘는 구간 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나이의 구간을 5개 등급으로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의 구간에 따른 기준값을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넘파이의 히스토그램 함수한테 값을 주면 되죠. 그래서 df에 age를 주고요. 이한테 빈스는 5개로 나눠줘 라고 하면 히스트하고 빈즈를 출력했을 때 0.17부터 16살까지. 근데 지금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반올림 할게요. 자, 0살부터 16살까지는 134명, 16살부터 32살까지는 787명,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16살 미만, 16살 이하, 그 다음에 16살에서 32살 사이, 32에서 48 사이, 48에서 64 사이, 64 초과 구간을 1, 2, 3, 4, 5로 라벨링을 할 거예요. 자, 16살 이하, 그 다음에 16에서 32살, 32살, 그 다음에 32에서 48살, 그리고 48에서 64살. 정확히는 이거지. 17에서 32, 13에서 48, 49에서 64, 그리고 64세 초과. 구간으로 나누어 라벨링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반복문으로 돌리면은 참 있어 보이긴 할 때 귀찮아서 그냥 하드코딩 했어요. 자, 여기 위에서 만든 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까지 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df2가 아니죠. df죠. df2는 df.copy 하나 뜨고 구간을 if문으로 나눠서 0부터 4까지 라벨링을 했어요. 그래서 my count plot df2에 xname은 age 걸고 q는 survived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요 라벨링이 0번째로 돼 있는 곳이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많고요. 나머지는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더 많아요. 라벨링된 나이가 0인 구간은 생존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고, 그 이외의 구간은 사망자 수가 생존자보다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이 변수를 전처리를 했고요. 넘버링이 조금 잘못돼서 넘버링을 정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실 유무예요. 아까 말했던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중간에 복제가 됐으니까 df2로 만들어서 가야겠네요. 자, 그럼 이걸로 확인해 보면은 객실을 배정받은 탑승객의 생존 비율이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었던 대로 가족 구성원 수를 구했고요. 이것도 패밀리 사이즈 휴. 아, 위에 코드를 실행을 안 했구나. 자, 보면은 이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생존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구간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형제자매나 배우자 수 혹은 부모 자녀 수보다 이게 훨씬 명확해, 이게 훨씬 더 심플해 보여서 그 필드는 이제 빼고 얘네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 변수는 배우자 수나 자녀 수랑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넣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동승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더 많은 구간이 존재해요.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녀 변수는 이 값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 분명하므로 제거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탑승했는지 여부 또 한번 넣어봤어요. 이것도 한번 카운트 플롯으로 볼까요? 마이 스택 플롯 df2에 is alone 휴는 survived. 위에 코드를 실행을 안 했나봐요. 아, is가 s가 대문자로 되어 있구나. 자, 혼자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도 50% 넘게 살았는데 혼자 탑승한 경우는 생존자가 별로 없죠. 이것도 이제 가족 구성원 수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도 한번 넣어보기로 했어요.
혼자 탑승한 경우가, 동승자가 있는 경우가 혼자 탑승한 경우보다 생존 비율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승지 데이터. 이것도 그 결측치를 그냥 날려버리기보다는 그냥 최빈값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데이터 한 건이 아쉬운데. 생존 사망 여부에 따른 최빈값 구하기입니다. 그룹 바이 할 때 이 데이터가 문자이기 때문에 카운트는 되지만 맥스, 민, 썸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 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을 찾으려면 AGG를 넣으면은 다른 옵션을 걸 수 있어요. 시리즈.모드. 이게 최빈값 구하는 거래요. 저도 어제 이거 찾느라고 검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이제 S가 많대요. 그래서 아까 했었던 로직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탑승지 결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를 확인하고 적절한 값으로 대체.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인덱스로 반복 돌면서 조건을 찾아요. 서바이브드가 요 인덱스랑 일치하고 탑승지가 결측치인 데이터 표현식을 받아와서 거기를 요 S 요걸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0이죠. 여기 DF가 아니고 DF2로 해야 되는데 DF로 들어갔네요. 위에 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DF2 여기도 DF2 위에는 DF2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자, 운임요금의 결측치를 확인해 봤더니 이것도 결측치가 1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존 사망 여부에 따라 평균값을 구해요. 데이터 프레임 2에서 생존 여부로 그룹 바이를 건 다음에 운임요금의 평균을 구합니다. 확실히 달라요. 생존자는 평균 요금이 48.8이고 사망자는 23이니까. 그래서 같은 로직으로 생존 여부에 따른 평균 요금 대체를 했어요. 똑같이 인덱스로 반복 돌면서 인덱스 값에 따른 결측치를 구해서 거기에 적절한 값으로 fill NA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측치 없다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가 좀 크리티컬한, 이게 좀 센데, 이름이요. 어제 이름 그냥 버렸잖아요. 이게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과제 하시면서 성원님이 자동차 모델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일단 정규 표현식 처리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좀 오래 찾은 거고요. 이름에서 알파벳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를 제외하고 어절 단위로 리스트로 묶은 다음에 인덱스가 1인 위치를 리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스터 리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서 알파벳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를 제외, 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어절 단위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영어는 띄어쓰기 단위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리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가 1인 위치 여기를 리턴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공백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를 이름에다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름 앞에 붙은 호칭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미스터, 미스, 미세스, 마스터 등등까지는 좀 빈번한데 그 밖에 나머지 거 뭐 닥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희귀하잖아요. 이름 앞에 붙은 호칭을 분리를 했어요. 근데 좀 희귀한 호칭들이 좀 있으니까 희귀 호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호칭은 기타 등등으로 분류함. 그래서 여기 딱 봐서 희귀한 게 지금 REV 요거부터잖아요. 순서대로 REV 닥터 그 기타 나머지 것들 타이틀에서 요 리스트 중에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면 걔는 레어로 바꿔라. 그냥 희귀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넣었어요. 얘를 이제 라벨링을 했습니다. DF2로 해야 되는데 DF로 했네. 여기도 DF2로 해야 되는데 DF로 했네요. 자, 위에도 점검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고 여기 됐고 DF2로 했고요. 여기도 DF2로 해야 되는데 DF로 잘못했어요. 자, 이제 뭐 더 전처리할 게 없어 보여서 이제 라벨링을 할게요. 성별을 라벨링 안 해도 되지. 자, 호칭하고 탑승지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더미 변수를 넣은 것보다 그냥 라벨링만 한 게 그 수치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미 변수와는 그냥 아예 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할 게 없나 봤더니 운임 요금이 이것도 구간이 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운임 요금에 대한 처리인데요. 일단은 4분위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포죠. 자, 지금 이거는 하나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수치가 0.1이라도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DF3으로. 자, 운임요금을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구간이. 4분위수가. 그러면은 4분위수를 기준으로 Q1보다 작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Q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이 있는 거고, 중앙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구간이 있는 거고, Q3가 있는 거고, 이거보다 큰 구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1, 2, 3, 4개 구간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요 4분위수를 가지고 값을 이렇게 if 모드로 나눠서 0, 1, 2, 3으로 구간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my 뭐였지? 네, 스택 플롯 df3에서 구간으로 서바이브드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구간이 있네요. 자, 이제 이쯤 되면 됐다 싶어서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했어요. df4, 3에서 자, 이름은 호칭을 뽑아냈는데 썼으니까 지웠고요. 티켓 같은 경우도 이제 티켓 그 구간 뭐 했으니까 뺐고, 캐빈 이것도 객실 유무 파생면수 만들었으니까 뺐고, 이것도 이제 가족 구성원 수를 뽑아냈으니까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하면 성별도 라벨링 했었어야 되는구나. 아까 성별을 0일인 줄 알고 뺐더니만. 네, 성별도 라벨링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다 데이터를 정제를 했더니 데이터가 되게 이뻐졌죠. 자, 이제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를 합니다. 자, 명목형 변수는 정수형으로 바꿔주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눈 다음 데이터를 쪼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게요. 그래프 쪽을 내가 건드려서 에러 날지도 모르는데, 그래프 쪽에 에러 났어요. 자, 92 나왔어요. 어저께 우리가 했던 게 90 나왔거든요. 자, 여기 밑에 부분 요거 지금 에러 나는 거는 제가 지금 코드 좀 잘못 건드려서 이런 거니까 밑에 요거 에러 나는 거 그냥 무시할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코드인데 제가 뭔가 밑에 건드리다가 지금 생긴 거니까 요 에러는 지금 무시할게요.
아마 그 플로점 제가 손대던 거 이거 마무리하면은 다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었던 게 (0.902가) 나왔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0.92로 올렸어요. 이거 이 정도 올린 거 사실 이 정도 올리면은 이 정도 올리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내가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있는 코드가 100%다 제가 순수 100% 창작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받은 것들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요거 수업 예제 만들려고 그 캐글에 올라와 있는 풀이를 못해도 100개 이상은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처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분석 모형 만드는 요거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해요. 어떻게든 더 많은 분석 모형을 접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그게 주가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전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빠지는 실수가 어떻게든 저 분석 모형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든 더 정확한 그 정확도를 높이느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진짜로는 전처리가 깡패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전처리를 실행시켜. 솔직히 전처리 귀찮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남자분들 저거 생각하면 돼. 그 군대 생각하면 돼. 귀찮은 일 자기가 할 거야, 후임시킬 거야. 당연히 후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석 모형을 경험하는 거는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을 거예요. 시계열 분석까지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 한 개씩 칠 수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처리가 깡패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분석 모형 클래스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함수는. 그럼 이제 전처리 아이디어가 누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달라지겠죠. 그럼 그걸로 이제 서로 비교해서 1등을 뽑을 수 있겠지. 가령 예를 들면은 오늘 오후나 내일쯤부터 또 저번처럼 한 2, 3일짜리 과제 내서 스코어 제일 좋은 사람 다음번 프로젝트 발표 순서를 정확히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던가. 최종 프로젝트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상품권이라도 건다던가. 뭐 이건 내가 고민 좀 해봐. 이건 내가 좀 재고를 해봐야겠다. 내 사비를 털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좀 목적의식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저번에 했었던 게 같은 주제를 선정해 드렸던 게 어떤 식으로 분석했을 때 누가 더 그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가, 성능이 좋게 나오는가를 비교해 보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뒤에 앉아서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 딴 사람 발표할 때 안 보더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발표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회귀 분석은 좀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 비교 기준이 좀 명확한 분류 분석 가서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로지스틱은 이게 다야. 자, 설명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코드 일단 요거 올릴게요. 자, 코드 올라갔으니까 요거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